네, 안녕하세요. 이곳이 부동산의 연호진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것이 부동산의 이승훈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3기 신도시 그 사전 청약 관련해서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죠. 또 기대도 많은데요. 그렇죠. 이 사전 청약과 본 청약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말 그대로 사전 청약이라는 얘기는 본 청약과는 다르죠. 청약의 어떤 조건을 갖춘 건 아닌데 청약을 이제 우선할 수 있는 권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주택 수에도 포함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사전 청약은 그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이제 분양 신청도 가능한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 청약을 하고 나서 다른 일반 분양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생겼다. 그럼 해도 돼요. 사전 청약은 뭐 이거 당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당첨되게 되면 그냥 포기해도 되고, 거기에 따라 어떤 페널티 같은 것은 없거든요. 그러나 물론 사전 청약을 한 다음에 다른 사전 청약을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전 청약했는데 마음에 드는 우리 동네에 뭐가 분양이 있다. 요거를 하는 것들은 됩니다. 그럼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더라도 또 다른 본 청약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다른 청약을 하는 거는 괜찮고 다른 사전 청약하는 것은 안 되고. 같은 사전 청약끼리는 중복이 안 그렇죠. 되고.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그 일정에 관련해서 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사전 청약은 7월 28일 날 1차 이제 신청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4번 한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고, 내년 상반기에도 또 한 3만 원 정도, 그래서 총 한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정도가 사전 청약이 될 걸로 예상되어지고,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는 진행했고, 2차, 3차, 4차가 이제 10월, 11월, 12월 달에 이제 사전 청약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관련해서 또 자격 기준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해에 계신 분들이 좀 유리하겠죠? 그런 분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이게 그 지구별로 자격 조건은 조금씩 약간 달라요. 일단 뭐 거주 요건 같은 것들도 그게 투기과열 지구인지 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틀리고요. 이제 거주 요건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잘 뭐 섬세하게 알아보고 가셔야 되는데, 어떤 우리 뭐 청약홈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3기 신도시 사이트가 별도로 존재하니까 그런 것을 일단 깊이 있게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청약이 됐는데 본 청약 때까지 어떤 요건이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거는 당연히 취소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또 있습니다. 1년간 사전 청약을 할 수 없는 이런 것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거주 기간이 2년이다. 그럼 사전 청약을 할 때는 거주 기간을 채우진 않아도 돼요. 네, 그러면 해당 지역에 거주는 하고 있어야 되죠. 사전 청약 할 때. 그러니까 사전 청약하는데 일주일 전에 이사 갔다 괜찮습니다. 사전 청약 할 수 있어요. 거주 요건 안 채워도. 하지만 그 뒤에 본 청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청약 기준으로 2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본 청약 기준으로 해서 2년을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 청약은 했는데 본 청약이 1년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 열심히 살아도 2년이 안 채워지잖아요.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전 청약 하는 게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내가 거주 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뭐 6개월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 거주 기간이 언제다. 그리고 본 청약 기간도 일단 예상 일자는 나와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내가 여기 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저는 좀 이게 좀 궁금한 게, 아니, 그렇게 되면 사전 청약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되고 나서 이사를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2년 예전에는 이제 사전 청약을 하고 나서 무주택 기간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고 본 청약 때까지 계속 거주를 해라 뭐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사전 청약하고 본 청약까지 무조건 그 지역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에 무주택 유지되니까 매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전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전세값이 급등이 되겠네요.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2년 거주만 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 양도세 비과세 채우듯이 2년만 딱 채워놓게 되면 다른 지역 이사 가도 일단 이거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2년을 미리 채워놔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자, 그렇다면 이 3기 신도시 또 지역마다의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마다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3기 신도시가 서울의 어떤 수요 분산 효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일단은 서울 근접성이 있어야지만
이제 서울에 있는 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에 교통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고요. GTX를 비롯해서 뭐 우리 BRT라고 하고 또 이제 BRT보다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SBRT 같은 것들도 계속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좀 굉장히 잘 훌륭하게 배치돼 있다. 그다음에 신도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동탄 같은 경우 봐도 가보면은 동탄역 주변은 굉장히 가격이 비싼데 동탄역까지 또 오는데 한참 걸리는 동탄 신도시 있단 말이에요. 방사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동탄역에서 서울까지는 GTX를 이용해서 금방 오지만 동탄 저기 멀리 있는 거는 여기까지 오는 것들이 동탄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더 먼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타 지역과의 이동이 될 수 있는 핵심 그런 그 정류장이 있고 그 도시에서는 그 정류장까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도시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뭐 남양주 같은 것도 뭐 왕숙천이 있고 창릉도 뭐 창릉천이 있고 각 그 도시별로 굉장히 친환경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대부분 그린벨트를 푼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숲 2배 규모만한 어떤 숲을 조성하는 도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변 도시처럼 만드는 곳도 있고. 그래서 특징은 이제 교통이 좀 굉장히 잘 구비가 돼 있으면서 친환경적인 도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자족도시 기능을 많이들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족도시가 되려고 하면 당연히 일자리가 많아야겠죠. 그래서 일자리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쓰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 3기 신도시 지금 그 교통편하고 위치 어떤 지리적인 어떤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네. 문득 생각이 또 든 건데 그 이전에 그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고향 창릉이 발표가 됐을 때 그 뒤쪽에 있는 그 일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죠. 네. 이제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그 뒤에 집값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네. 그래갖고 막 데모를 하고 굉장히 좀 난리가 그렇죠. 났었던 걸로 아는데 네. 그런데 지금 벽으로 네. 그때보다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집값이 훨씬 올랐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네. 그런 어떤 집값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 뒤쪽에 있는 집값에? 많이 미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뭐 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많이 그 보내드렸는데 열변을 토했죠. 일산 같은 게 막 하락하고 김포도 하락하고 이럴 시기가 있었는데 무조건 지금 당장 가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 게 그때 갭 자체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가 일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정도 시기였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없는 수준이었고 그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 거의 뭐 100% 확실했던 거였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창릉 신도시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역마다 약간 특징이 틀린데요. 예를 들어 지방의 어떤 읍면 지역의 소규모 도시다. 뭐 이런 지역에다가 대규모의 어떤 그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도 분양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주변까지 영향을 미쳐서 당연히 거기든 기피해야 될 지역이지만 3기 신도시 같은 거는 경쟁률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차피 3기 신도시는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분양이 다 마무리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 분양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여기 주변 인프라가 많아지게 되고 개발이 되게 되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변에 미치는 거지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갔었던 거고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거죠. 떨어져 있을 시기가. 그래서 저도 고객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어필하고 실제로 많이 사드렸는데 뭐 어떤 예측의 범위가 또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쉬운 건데 지역이 서울에 근접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분양이 안 나죠. 미분양이 안 날 지역이라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동반 상승이 된다는 동반 상승이 되죠. 왜냐하면 거죠? 신도시에 들어있는 새 아파트 얼마나 요즘에 새 아파트 니즈가 강하고 트렌드입니까? 그렇죠.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면 신축에 대한 열망이 진짜 열망이 엄청난데 그럼 그게 높아지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가격대 격차가 이렇게 벌어질 수는 없거든요. 입지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높은 가격이 형성되게 되면은 당연히 옆에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를 받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알고 사신 분들은 지금 이제 많은 수익을 올렸던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3기 신도시가 상승 견인을 하는 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오히려 거네요. 이게 신도시가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그 분양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과연 이게 분양가가 타당한 거냐, 네.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냐. 왜냐하면 그 기존의 어떤 분양가보다 지금 좀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분양가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분양가가 이제 발표가 좀 몇 개가 됐는데 네네. 사전청약 기준의 이제 분양가인 거고 사실은 본청약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거는 결정된 게 아니군요, 분양가가. 결정이 되진 않았죠. 이제 사전청약에서 일단
가고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본청약 시까지 뭐 원가가 올라가는 구조가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올려야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 이하로 제어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거의 올라간다고 봐야 돼서 사전 청약도 비싸다고 하는데 본 청약이 더 비싸게 되면 더 아우성이겠죠.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3기 신도시만 믿고 지금까지 주택을 안 사가지고 굉장히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3기 신도시 기대했던 3기 신도시 마저 가격이 비싸고 이건 마저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좌절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런 그 본청약 시점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게끔 정부로서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가격이 상승한 부분은 뭐 정부가 60에서 80% 시세로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세가 맞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준점이 되는 주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부 입장,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정책도 여기 가격 상승에 일조를 좀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실은 좀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을 거는 같고요. 그래서 싸게 저렴하게 준다고는 하나 여전히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돼버린 꼴이죠. 그러니까 이전 분양가 기준으로 책정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세에 맞춰서 또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지금 시세가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죠. 거기에 대해서 뭐 60%다 80%다 하더라도 어차피 오른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오른 것은 앞으로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분양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거고 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걸 적용한다고 해도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은 건축 원가에다가 어떤 감정 평가비에다가 이런 그렇죠. 것들을 더하는 건데 지금 공시 가격 같은 것들 주택가 공시 가격 엄청나게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공시 지가도 높여버리면은 결국은 원가도 상승가 되는 구조라 예, 뭐 지금 공시가 막 높여서 나랑 상관없다 난 주택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3기 신도시 청약하는 분들은 어떤 공시가로 인한 분양가 자체가 상승하게 되면 나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경쟁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또 치열하다고 하고 분양가도 어떻게 보면 좀 높게 책정이 돼 있는데 과연 이 3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이걸 또 짚어보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효용성은 있죠. 왜냐하면은 어찌됐건 당첨된 사람들은 뭐 수익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때 뭐 30%는 이제 소위 안전마진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30% 시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전 분양가에 비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시세대로 당연히 가긴 갈 테니까 무조건 3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수가 적지 않고 그러나 그 수가 적지 않은 거는 이런 어떤 당첨된 사람들의 가구 수의 숫자만 보면은 적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무주택 전체 가구 수는 또 거의 뭐 1,000만이 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비한 모수에 비하게 되면은 또 당첨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그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요것만 기대하고 기다렸던 수많은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공급을 뭐 많이 확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뭐 공급을 미리 하지 않은 건 좀 안타깝습니다만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사실은 공급하는 것이 신규 공급이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제 완성되려면 3기 신도시가 최종적으로 되는 건 2031년까지인데 그건 앞으로도 10년이 넘게 남았고 사실 이것도 계획인 거지 이거보다 더 늘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계속 기다리기 위해서 가게 되면은 이 뭐 너무 지루하고 무주택자 분들도 또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높아지니까 나는 그냥 그림의 떡처럼 될 수 있는 분들도 많아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량 같은 걸 좀 풀어주면서 당장이라도 집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안도 같이 병행하면서 신규 공급과 기존 공급을 같이 해야지만 더 큰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굉장히 또 정확하게 딱딱 짚어서 해주셔가지고, 자, 어느 정도 저는 좀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갔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좀 고민 중이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맞냐? 아니면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기다리면서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준비하는 게 맞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사는 게 맞다고 보죠. 왜냐하면은,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청약이 발표됐지만 가격이 만만치가 않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근데 무엇보다
이제 내가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어제 7월 28일 날 이제 신청한 건 사람 20만 명이 넘고, 그 다음에 분양 일정 같은 거 이제 청약 알림 받는 것들 숫자도 제가 볼 때 뭐 100만 명 넘게 받았고, 뭐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테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경쟁을 뚫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확률 자체가 낮다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고려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로또를 받으려고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과 비슷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되면 좋지만 안 되면 꽝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럴 바에는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로또를 기다리면서 로또에 시간 투자를 하면서 일을 안 하고 로또만 기다리는 약간 그렇죠. 그런 확률을 그렇게 해서 로또라도 되면 좋은데 대부분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나는 3기 신도시도 못 받았지. 이거 기다리고 집도 못 샀지. 집값은 올라갔지. 내 소득은 그대로지. 그러니까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분들이 거의 뭐 97, 8%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확률적인 것을 근거로 한다면 이런 분들한테 3기 신도시 좋으니까 사세요가 아니라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80%, 70%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세보다 지금이 예를 들어서 뭐 5억 원짜리 아파트가 나중에 뭐 한 8억 원쯤 된다 그러면은 5억 원에 있는 집을 사는 게 낫지 8억 된 다음에 70% 해봤자 7, 8에 56, 5억 6천이잖아요. 나중 되게 되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지금 사는 것보다 시세보다 싸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올라갈 수밖에 계속. 없는 거니까.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금 집값이 고점마다 이제 폭락이 올 거다라고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3기 신도시 그 사전 청약과 관련해서 과연 무주택자분들의 입장과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좀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자체가 무주택자를 위한 거다 보니까 무주택자분들이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갖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도 다 이제 점수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공이다, 뭐 그렇죠. 그다음에 생애 최초 같은 것도 이런 게 이제 비중이 많은 편인데 신혼 같은 경우도 종류가 많아요. 예비 신혼도 신혼인 거고 7년 이내에 자녀가 있건 없건 미만이라면은 신혼인 거고 또 신혼 특공에다가 한부모 자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자녀도 또 신혼 특공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예비 신혼도 신혼 특공에 신청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신혼도 신혼 특공에 신청할 수 있는데 자녀가 3명 있는 사람과 자녀가 없는 사람 또 예비 신혼 이런 것들이 점수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신청은 다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예비 신혼 부부들은 꿈에 부풀어서 3기 신도시야 새 거다 좋다. 어차피 순위가 밀려요. 거의 당첨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략적으로라도 포기하시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점수가 높고 확률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도전해 보시는 거고 무주택자분들은 그런 점수 하에서 신청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 내 점수가 가능하다 싶으면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점수에 따라서 지역도 약간 달리하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난 이 동네가 좋은데 그 동네 내가 좋으면 남들도 좋잖아요. 그 점수가 높겠죠. 그럼 힘드니까 조금 뒤로 빠지더라도 이거는 경쟁이 조금 덜하겠구나라는 걸 한다든가 또 이런 것도 있죠. 신혼부부이지만 자녀가 3명이면은 다자녀 특공에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혼 같은 경우가 비중은 30%지만 30%를 책정해 놓은 거는 그만큼 신혼부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자녀 같은 건 제가 알기로는 10% 배정돼 있지만 다자녀 3명인 가구 별로 없잖아요. 경쟁률 자체는 이게 더 적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모집 인원은 이쪽이 훨씬 적지만 신청 인원도 적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률이 낮다면 이런 분들은 전략적으로 신혼특공보다는 다자녀 특공으로 가는 형태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자격 기준을 보면서 전략을 짜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승훈 소장님 모시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판단해 보셔서 내 현재의 그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서 지금이라도 집을 마련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도 도전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